천호gem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얼마 전에도 영상을 올렸는데 그 후에도 계속 떨어지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물론 뭐 트럼프가 이제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되다 보니까 뭐 보험 우려 속에서 코스피가 조정을 받고 있다.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내수 중심이기도 하고 딱히 오른 것도 없는데 갑자기 조정받을 땐 같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 반등의 여지가 없이 쭉쭉 떨어져 버리고 있는 모습이고, 이전 영상들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실적은 그래도 좋다, 네이버, 카카오 봐라, 근데 모멘텀이 없고 앞으로 뭐 성장 동력이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가가 이렇게 부진할 수가 있나, 기업은 이만큼 컸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주환원 부족 그리고 쪼개기 상장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하반기부터는 괜찮을 것이다, 실적이 괜찮지 않냐, 광고 수익이 다운 사이클이었고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시기가 오면 주가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 목표가를 23만 정도로 받고 한 16만 8천 원 정도가 온다면 추가 매수해서 트레이딩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장투하자,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지분도 많기 때문에 역사적 저점 지켜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광고 수익이 다운 사이클이라고 하셨는데 그랬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치 플랫폼 요 광고가 대부분 차지하는 매출 역시도 계속 우상향해준 모습을 보여줬고, 광고 시장에서는 요 네이버 지도로 인해서 굉장히 성장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R에서도 우리 검색 광고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카카오 역시 광고 시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YOY로 10% 성장을 해줬고, 요 커머스 활성화 부분, 그리고 카카오 그렇게 많이 쓰는데 뭐 오픈 채팅 그런 것들로 인해서 월간 활성 이용자도 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얘기를 했는데 이게 되긴 하나 정말 의문입니다. 설령 될지라도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올라가나 정말 알기 힘든 영역인 것 같고, 작년에도 이제 뭐 올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한다가 뭐 5월에 한다 했다가 6월에 한다 했다가 결국 안 했고 9월에는 100%다 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뭐 이제 트럼프가 되다 보니까 트럼프는 11월 전에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망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런 전망들은 정말 참고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3년 1월 1년 반 전으로 시간을 돌렸을 때 대표님 같은 경우가 23년도 네이버 업사이클이다, 지금 팔고 싶다란 감정이 들면 오히려 버틸 때이기 때문에 25만원까지 들고 가자라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상담 시점부터 25만원 근처에도 터치를 못하고 계속 주가가 오히려 더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오른다고 교체 매매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엄청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완전히 어긋난 정말 뭐 이거를 비난한다는 게 보다도 이런 근거들을 반드시 우리 스스로 한 번 더 판단해보자는 취지에서 찍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의훈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기간 동안 네이버 악재가 너무 많았다, 라인 야후도 그렇고 광고 커머스도 그렇고 이런 위협들이 너무 많았는데 우려들이 해소되면서 조금씩 반등할 수가 있다. 네이버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중계권이라든지 컨텐츠 개설권에서 드디어 오픈 플랫폼 위주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치지직과 연동이 된다면 그래도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틱톡, 유튜브를 따라잡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래도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MAU도 늘고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적 역시도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영업이익보다는 매출 성장률 이 부분이 충족시켜줄까 조금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권가 목표가 계속 하향되고 있는데 네이버 웹툰 분해 상장 때문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커버해주면서 주가 하락은 한다는 건 기회다. 그래도 40만원까지는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이버 매출 성장률이 둔화가 돼서 주가가 좀 못 올랐다. 물론 이때만큼 폭발적으로 매출 성장률 뭐 20%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에 이 큰 회사가 YOY로 매출이 27.6%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주가 하락에 그냥 핑계인 것 같고, 진짜 악재 같은 경우는 이제 웹툰 쪽에 상장 또 사실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보통주 1,500만 주를 신주 발행을 했습니다. 다 희석시켜버렸고, 거기다가 네이버 페이 요것도 언제 또 상장할지 모른다, 미래에셋가 계속 나오고 있죠. 또 IPO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카카오 문어발 쪼개기 상장처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돌고 있습니다. 요런 카카오에 대해서 정철지 평론 같은 경우는 김범수 창업주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 SM엔터 계속 엮이고 있는데 형벌 이상이 나온다, 그렇다면 은행, 카카오뱅크 대주주 박탈 위험이 되면 카카오뱅크에도 안 좋다, 그리고 주가 하락의 근본 이유는 계열사가 너무 많고 쪼개기 상장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검색 시장 역시도 1위 네이버, 2위 구글, 3위 마이크로소프트, 빙에게까지 밀려버렸다, 완전히 동력을 상실했다,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도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똑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선반영돼 있고 김범수 의장이 구속된다면 그때가 정말로 찐바닥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분할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호재로는 쪼갰다면 이제 하나씩 줄일 것이다. 계열사 하나씩 매각할 것이고 코어 GPT 포기했는데 이게 비용만 들지 생각보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이다. 카카오톡과 그리고 페이 시너지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색 시장에서 다음 예전에 40%까지 갔었는데 한 15년 전부터 점점 경쟁력을 상실을 해서 저 역시도 거의 카카오에서 바로 검색할 때 그럴 때 외에는 거의 쓰지 않는 것 같고 포털 비주 부분을 보면 영업이익이나 매출이나 오히려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SM엔터 인수 성공적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매출 영업이익 SM이 늘어주고 있고 연결 기준으로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장 성공한 거는 이수만 대표죠. 일 안 해도 10년 동안 400억 500억 받고 2092년까지 황제 계약해서 SM엔터 소액주주 피해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지배구조와 대주주 중심 배불리가 국장을 떠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카카오페이 정철지 평론가는 좋다고 있지만 글쎄 전 잘 모르겠습니다. 매출은 늘고 있지만 영업이익을 도무지 언제 흑자 전환할지 보이지가 않고 네이버 페이 뭐 이런 여러 가지 각종 페이들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야 우리도 혜택 늘려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매출은 늘었지만 요번 1분기 영업 비용이 20% 증가해버렸습니다. 요런 내용들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제 채널 페이지 가셔서 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주근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 주가 하락 이유는 외국 매도세가 가는데 이들이 봤을 때 성장 동력을 상실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범수 의장의 뭐 주가 조작 사본 리스크 같은 경우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구속이 되더라도 폭락은 없을 것이고 2분기 실적은 그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하방을 지켜줄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 플랫폼 성장성에 대한 의문 때문에 반등이 강하게 오긴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해진 창업자가 젠스상황을 만났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GPU를 여러 군데를 팔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요 소버린 AI 로컬화된 AI를 팔아야 되는데 요때 이제 네이버가 좀 경쟁력이 있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젠슨왕이 만나자라고 한 게 아니겠냐라고 했습니다.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공급 밸류 체인에 속했는데 요 양팔 로봇이 굉장히 잘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가 뭐 로컬 기업에서 해외 진출이 필요하고 반대로 AI에서는 로컬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I는 소프트웨어니까 그 다음은 탑재될 로봇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뭐 네이버 같은 경우 요거를 굉장히 잘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 리포트에도 등장을 했는데 저 역시도 네이버가 정말 진심으로 잘하길 바라지만 일본이 로봇을 그렇게 잘 만든다고 합니다. 도장 찍는 로봇까지 만들면서도 이 아날로그와의 로봇이 어울리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주가 반등의 열쇠로 로봇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정말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가 반등의 키라고 하기엔 좀 약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요약하자면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주가 하락하더라도 버티자. 카카오 나오락제는 다 나왔다. 오히려 부담 매수하자. 당장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뭐 맞췄다 틀렸다. 과거 영상을 보면서 틀렸으니까 듣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공부해보자. 점검해보자 라는 취지의 영상입니다. 최종 화면에는 다른 전문가들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의견 요약해놓은 것도 있으니 보실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